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태산처럼 안정적이다. 이 말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이 지난 2월 22일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강인하게 보였던 두 나라 관계에 미묘한 흐름이 돌출되면서 과연 중국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2월 27일 중국 자연자원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지도 내용 표시 규격을 배포했다 그러면서 규격의 제14조는 한어, 그러니까 한자의 병음과 외국어로 된 지도를 제외하고 러시아의 8개 지명을 표기할 때 중문 이름도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해야 된다라고 명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대만의 연합신문이 지난 2월 24일 중국 정부가 중국어로 된 지도를 제작할 시에 러시아 내 지역 8개의 중문 표기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었는데 러시아의 통신사가 이를 공식 확인하면서 러시아에서도 민감하게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이 러시아의 표기와 함께 괄호 안에 중문 이름을 삽입해야 되는데 이런 병행 표시 지역은 이런 지역들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하이선 Y, 그리고 스타노보이 산맥은 와이싱안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어 병기 표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스푸트니크는 중국이 러시아 일부 영토에 중문명을 괄호 병기하는 것은 네르친스크 조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뭔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러시아 영토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한자 병기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해당 지역들이 과거 중국의 고유 영토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자칫 이들 영토로 인해 가지고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결코 동맹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지난해 9월 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러시아하고의 정당한 협력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두 독립 강대국은 화이부동이고 동맹이 아닌 동반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서 화이부동이라는 것은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죠. 황구시보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피를 나눈 동맹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관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국에 있어서 러시아는 한때 주적이었고 또 앙숙 관계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국경 자체가 무려 4,380km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바람잘 날 없는 관계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1689년 청나라하고 러시아 제국 간의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을 때 국경 분쟁이 심각했습니다. 1685년 그리고 86년 두 차례 걸친 알바진 전투에서 러시아는 청나라에게 참담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전쟁 지속보다는 평화를 원하면서 국경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러시아는 아무르강 유역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접었습니다. 사실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으로서는 서양 국가하고의 첫 번째 협정이고 양국의 평등한 기초 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변방국은 오랑캐라는 중화주의가 표기된 국제협정이기도 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에 청나라의 기력이 쇠해지면서 170년 후인 1858년 이 아이온 조약으로 흑룡강 이북을 빼앗겼고 2년 후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마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국경선은 이때 그어진 거죠. 그리고 1840년 아편 전쟁이 벌어졌을 때 패배한 중국은 영국과 난징 조약, 그러니까 1842년에 이 난징 조약을 맺었는데 이걸 맺으면서 홍콩을 강탈당했죠. 그로부터 18년 후인 1860년 2차 아편 전쟁 끝에 러시아도 중국과 베이징 조약을 맺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의 극동 영토 상당 부분을 빼앗았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대치욕을 당한 거죠. 1969년에도
헤이룽장성 우수리강,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류의 전바우다오, 러시아 말로는 다만스키 섬이라고 그럽니다. 이 섬을 두고 서로 자국 영토라 그러면서 두 차례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양측 국경 수비대 간의 주먹질로 시작된 싸움은 탱크와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된 전투로 확대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중국에 핵 공격을 할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아주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 소련 간의 관계는 공산주의 정부가 두 나라 모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수정주의라고 또 러시아는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맹비난하면서 갈등은 지속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나라 사이에서 이 전바우다오,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으로는 다만스키 섬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충돌했던 겁니다. 그해 9월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애매한 행태로 일단 분쟁은 중단된 거고요. 이후 2001년, 20년 기한의 중러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푸틴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조약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길고 긴 국경선의 군 병력을 각각 81만 4천 명, 65만 8천 명을 배치하면서 대치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한 것도 그 당시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자유진영인 미국보다도 러시아, 당시 소련을 더 경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16일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장제민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론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미국에 맞서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도 군사동맹은 맺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국력을 엄청나게 쇠퇴하게 만들었죠. 특히 세계 제2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던 러시아는 이제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못했던 우크라이나군에게도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기조차 이젠 이란과 북한에 손을 벌리는 처지로 전락한 겁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느라 중국과의 국경선을 비롯해가지고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필수적인 병력만 놔두고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중국은 자국의 지도에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지역들의 한자 병기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러시아 극동도시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불과 163년 전인 1860년까지만 해도 중국 영토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천추한과 같은 베이징 조약을 파기하고 네르친스크 조약 당시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베이징 조약이 3년 후인 2026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약 그때 베이징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또다시 국경 분쟁이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1860년에 맺어진 치욕의 베이징 조약을 파기하고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1689년 이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중국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지금처럼 군사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 그러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쇠락해 있고 푸틴이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중국은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들이밀면서 고토 회복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절호의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임을 넘어선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있죠. 시진핑에게는 과거 청나라 시대 말에 있었던 이 치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다시 원대한 제국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청나라 말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던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실지 회복은 시진핑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중국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게 빼앗긴 지역들에 대해서 중국어 병기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심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들 지역은 중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바라보는 푸틴의 심정은 어떨까요?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기다리는 시진핑의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요? 국제정세는 이렇게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